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30일 체육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교육개혁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75년 내내 반복되었던 문제예요. 어제도 우리 교육에 양적 질적인 최대 최하 효과 개념과 분배 효과 개념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하는 내내 이거 괜히 다루는가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은 사실은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을 올려놨거든요.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고,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국민의 역사와 민족성과 문화의 그런 구조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면은 앞가림을 못하고 결국에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쏟아내고 정착을 못 시키고 끝난다.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그래서 결과가 딱 눈에 훤히 나왔잖아요. 뭐 딴 여러 소리 할 것 없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75년 만에 정복 주사파들한테 다 장악돼 버렸으니까 더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보수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보들 다 죽였다 해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손가락 장 지지고 콧대도 뿌러볼 대로 걸어놓고 내 목도 걸어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게 되네요. 저절로 그렇게 나오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학교 폭력도 오늘 그냥 생략하고, 블로그에 일부가 이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학교 교육 개혁보다는 더 소상하게 더 많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적용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상당히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가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제 일부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가져다 사용하세요.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근데 좀 안타까움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양해 겸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실패를 인정해주는 겠다 해라 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진행할 겁니다. 취임사에서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꽤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치 하나 좋은, 재밌는, 이건 내가 결코 이제 풍자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엄청난 현실을 가지고 내가 비웃고 풍자하고 누구 그럴 목적은 아니니까, 이제 하도 기가 막히니까 가소로우니까 이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어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청해 봐 주시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이해가 쉽도록 과거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마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아침마다, 월요일이면 옛날에는 이제 조회를 하잖아요. 전체 모아놓고 교장이 이제 양아들로 이제 입양돼가지고, 부잣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좀 수준이나 능력은 안 따라주는데, 교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학 총장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작고하고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 총장까지 했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왜 이제 조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연결이 안 돼, 앞뒤가. 그리고 하다가 뭔가 잊어버리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삽입어로 뭘 사용을 하냐면 분명코란 이야기를 삽입을 했어요. 분명코란 말을 이제 하도 자주 쓰니까 학생들이 조회 때 이제 뭐 들을 내용은 별거 아닌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들으면서 분명코를 오늘은 몇 번 한가 이걸 이제 쉬는 것이 이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 시간을 이제 예를 들어서 30번을 했다가 그 다음에 31번, 32번 하고 이제 기록을 이제 오늘은 기록 갱신했다 그렇게 이제 웃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전교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이 전부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전부 그걸 하고 있어. 이제 그걸 시험. 그래갖고 오늘은 몇 번 했다, 기록 갱신이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이제 없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분명코 이야기를 이제 유달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까지 최고 기록이 아니라 46번이었던 것 같아, 기억에. 근데 이제 시간이 저의 끝날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기록갱신 할 것 같은 이제 조짐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41, 42, 선생님들은 앞에서 탁 그 담임생들은 이제 전부 시험자서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근데 이제 선생들도 알지. 선생들은 다 알지 이미.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41, 42, 43 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오늘은 이제 기록갱신이다 그래갖고 44, 45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약간씩 이제 웅성웅성, 이제 웅성웅성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소리가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쉬는 게 너도나도 다 이제 그걸 쉬니까 좀 약간 이제 소리가 커져 점점. 근데 교장은 마이크 소리가 자기 시끄러우니까 못 듣죠. 그리고 45, 46 그래갖고 이제 46까지 했어. 그래갖고 이제 또 분명코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동시에 47 하고 소리를 쳐버렸어. 동시에 이제 47하고 소리를 쳐버린 거라. 그러니까 근데 교장은 이제 갑자기 이제 멍해진 거지. 하고 이제 선생들도 웃음 참는 사람 이제 당황해갖고 이제 이놈들 봐라 하는 이제 사람들 다양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어떻게 웃음을 애써서 참고 이제 있고. 그리고 47 해갖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1, 2, 3학년이 합창을 하다시피 했다니까. 그러니까 교장은 이제 무엇이 뭔지 모르고 이제 얼렁뚱땅 해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얼른 끝냈어. 끝내고는 나중에 이제 물어본 모양이죠.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저런 해갖고 이제 학교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해줬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속에서 뭐냐면은 교사들이 학교 선생들이 교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장한테 학생들이 날마다 그러고 숫자 헤아리고 있고 이렇고 저쪽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선생님들도 또 알잖아요. 분명코 소리가 그만 어떻게 연습하든지 작심해서 그걸 좀 바로 잡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왜? 찍힐까 싶으니까. 자기 처세로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나는 이제 그러거든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해. 근데 이에서 이렇게 이제 입냄새가 나. 그러면 혹시 충치 있는가 모르니까 또 입안에 염증이 있는가 모르니까 치과에 한번 가보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자존심 안 상하게 좋게 이야기해줘. 가면 이제, 그러냐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해요. 그런데 입에서 냄새가 나면 거의 대부분 나는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이렇게 살다가 입에서 냄새가 딱 나. 그러면, 얼른 치과에 데려가 봐라. 그래갖고 이제 데려가면 충치가 있든 염증이 있든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원인이다 싶어서 나도 2번, 3번 통증이 오면 반드시 치과를 가거든요. 한 번은 이제 한두 번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2, 3번, 3번, 4번 반복되면 바로 치과를 가요. 그러면 한 며칠 안에 이제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줘요. 남한테 싫은 소리.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 거시적인 목표, 거국적인 목표, 이러니 적극적인 지향점 이런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방치해버린 너무 어려움이나 문제나 잘못된 것을 보고 모른 척 지나치거나 방치해버린 것 또는 오히려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일상화돼 버리고 습성화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장은 그런 교장 일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교장 노릇을 하면서 그걸 이제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박 우세를 당한 거 아닙니까? 또 교감은 국문학과 나왔던가 국어교육과 나왔던가 했던 전 반대로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해요. 그 다음 이제 부터는 교감이 계속해서 이제 조회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교장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이제 2학말 나왔으니까 그 교장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다가 졸업식 때는 중고등학교, 여중, 고 4개 학교가 이제 동시에 다 졸업식을 해요. 고등학교 교장이고 이사장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가 솔깃해갖고 있죠. 그동안에 통 안 나왔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할란가, 어떤 식으로 할란가 하고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귀가 이제 썰게 돼갖고. 근데 단 한 번도 분명코스를 안 썼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탄하고 비난하고 저도 그때 당시 그랬는데, 야, 대단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 어느 습관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고질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많아요. 사투리도 많이 쓰고, 뭐, 인자, 하는 이런 소리 이제 필요 없는 소리 집어넣고. 근데 그분도 한 번도 그 분명 코스를 안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와,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은 하나, 이제 이후에 내가 그 총장 된 뒤로 한번 이제 만났어요. 당시 찾아가서 대학 총장이 대학 총장까지 했어요. 이제 나중에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그 재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까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그래도 오래 장수는 못하고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그 독자로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엄청 사랑을 받다가 돌아간 이제 죽자 아버지 죽은 뒤로 얼마 안 돼갖고 같이 또 죽었어요. 아들도. 근데 이제 그 집안은 그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누구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여러분 그래 그러고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근데 더 이상은 언급을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면은 이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취임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기가 막혀서 내가 한번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볼게.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근데 이제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근데 그분이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확 돌변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 반성, 자기 버릇, 자기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이제 까고 어디 누구를 채용해서 했든 아니면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했든 간에 이제 그런 언어를 특별 교육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겠다, 해라, 한다잖아요. 제목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 보면은 무엇이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또 이렇게 만들겠다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제 개혁해라. 검찰 개혁해라. 교육 개혁해라 그래. 또 교육 개혁해야 한다 그래. 해야 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것은 실패를 인정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실패를. 자기 스스로 실패를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그 기록 초과를 한가 봐보게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47번 해가지고 대우세했는데 이제 기록 초과한가 보게. 그 다음에 또 기록 초과했을 경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하는가. 그 주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 공격을 같이 하든 아니면 건의를 하든 목을 비틀든 어떻게 사표를 던져놓고 시작을 하든 뭔가 우리가 변화합시다 하고 한번 엄청난 시도를 하게 되는가. 변화 모습이 보이는가 한번 봐보게요. 이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 어느 학계 이제 관련된 어떤 학계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계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것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에서 어긋난 거예요. 본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겠다는 나라를 만들었다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익숙해지고 헌법을 경험하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이야기는 벗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그에 관계없이 헌법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정의상으로 이건 몽상가나 어떤 환상적인 대통령이 나온 거지 하나. 열정으로 뜨겁다게.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필요 없어요. 뭐 애기들이 계획을 내놔야지. 방안들을 내놓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의견을 듣고, 그리고 설득하고, 계몽하고, 같이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바꿔나가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나와요, 밑에 내용에. 그렇게 잘 해보겠다고 나와.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그럴듯하죠.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수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적폐 대상, 친일파 대상으로, 친일파들로 내몰지나 말지. 그러잖아요. 말장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전문의 한 5분의 1 정도 돼요. 20%. 전문이 20% 됐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로 이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총체적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소통하고 함께하고 이런 자세는 처음부터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이야기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되겠다 합니다.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 앞에서 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한 번, 지금 우리 국민 모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희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섬기겠답니다. 세 번입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번.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답니다. 5번. 그 시대의 잘못과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6번.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잘못과 관행과. 6번.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새로워지겠답니다. 아까 그러면 만들어 놓은 청사진은 다 낡은 것이네, 이제. 새로워진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돌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과거와 다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또 다르니까. 이게 7번째입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청산하겠답니다. 권위적 문화를.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8번째.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9번.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답니다. 10번.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1번.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12번.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13번.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14번. 완전히 코미디야, 코미디. 한번 결과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소감을 이야기할게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15번.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황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공수처 만들어갖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런 사람이,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16번.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17번.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18번.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답니다. 19번.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20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21번.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22번.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23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24번.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욱 강화하겠답니다. 25번.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답니다. 26번.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답니다. 27번.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28번.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9번.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국방을 강화했습니까? 안보를 강화했습니까? 국방을 튼튼히 세우고 구축했습니까? 아니면은 북한과 대등한 어떤 관계로 할 말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자, 29번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답니다. 30번. 아주 신이에요, 신. 문신. 신님이에요. 조물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31번째.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32번.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답니다. 야당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33번. 자신이 못 지킬 이야기만 다 먼저 해놓은 것 같아요. 조적조 그러더니 자기 똑같아. 완전히 쌍둥이네. 쌍둥이. 더하네. 여가 선배네. 선배. 그 다음에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34.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상고철회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35번째. 청와대 뭐라고 합니까? 특별수사관입니까? 그거나 임명하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36.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7.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넣자면 넣고 뺄라면 뺀뒤 그냥 넣을까요? 넣어놔볼게요. 38.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니까.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39번째. 모색하겠다면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한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0번째.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착각하고 살든지 완전히 개가 청산해서 이렇게 하든지 하도록 횟수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착각하면 완전히 망해불고 이제 진보 다 붕괴시키고 작살 나쁜 것이고 김정은이 죽이는 길로 안해주고 끝날 것이고, 그러면 개가 천선해갖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반성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든지 이제 선택할 기회를 아직도 넘겨주기 위해서 3개는 남겨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째입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번째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43번째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4번째입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5번째입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6번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우리 자랑으로 남겠답니다. 47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이제 47번째 해버렸네. 이제 동률 이뤘네.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48번. 이제 드디어 이제 초과했습니다. 이제 기록 갱신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답니다. 49번째.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50번째입니다. 이런 소리라도 하지 말지.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한 번째입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쉬운 두 번째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53번째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4번째입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5번째입니다. 여러분 참 축복받은 국민들입니다. 축복받은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이렇게 조물주처럼 아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대통령이 있는데, 예? 축복받은 국민이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56번째입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57번째입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58번째입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59번째입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0번째입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61번째입니다. 참 만세를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62번째입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63번째입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명을 바쳐 일하겠답니다. 64번째입니다. 한장인데 듣보잡 하더니 진짜로 다시는 듣도 보도 못할 이야기들이고 대통령입니다. 참말로.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처음부터 그랬어. 내가 그래서 문신이라고 했거든요. 문신. 신이요, 자기가. 문신이요. 다 와요. 다 해보라, 다 마음대로.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고 보면 문신에 불과하다. 문신. 몸 여기저기를 그냥 끌적끌적 문신하잖아요. 이제 색이잖아요. 그럴 문자에다가 이렇게. 신체에다 쪼각쪼각, 대한민국 전체를 쪼각쪼각 아주 산만하게 난잡하게 난리 쳐나본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끝난다고 제가 처음부터 예고를 했잖아요. 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번 정리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쟁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건 완전히 착각, 마술사예요, 마술사. 초능력자예요. 이제 신이라고는 이야기했고, 신이요, 자기가.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물론이고, 위선자예요. 그리고 전능화예요. 완전히 전능하죠. 전능화가 아니면 이런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그동안에 그 많은 대통령들이 다 실패하고, 역사, 사회 문화가 이렇게 힘들고 망가져 갖고 있는데, 지가 뭔 재주로 미친놈한다. 미친놈이지, 그건 전능하지, 그것이. 정신병자지. 사기꾼이라, 사기꾼, 완전히. 과대망상증 환자, 정신병자라니까. 과대망상증 환자. 지가 뭐, 혼자 뭐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진짜로 훌륭한 현인이든지. 위대한 영웅이고, 현인이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왜? 국민들이 못 일어나서. 또, 이전에, 정권에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나와버렸으니까. 안 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왜 안 돼? 자기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월등한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워낙 많이 망가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처 몰랐던 거지. 조금 몰랐던 거죠. 그것만이. 이건 몽상가, 완전히 소설가. 코미디야. 이런 거 보고 뭐라 해요? 우리 한마디로 군대 가서 이야기하면은. 꼴통이라, 꼴통. 완전히 그것도 산꼴통. 이런 구제불능, 이런 답답한, 이런 사람이 절로 터진 입이라고 막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5분의 4가, 80%가 자기 이야기라니까, 자기 이야기. 이런 모질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민소득 10만 불 만들어주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다 사기꾼이지, 모질이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정상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 같은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되고 하고, 국민을 등에 업고, 국민을 앞세우고, 그리고 국민을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그게 기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거 전부 반성하자 하고, 반성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면서, 설득하면서, 계몽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이래갖고 끌고 나가야지. 그게 민주주의지.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없이 커본 사람이야, 민주주의하고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대변인의 이런 소리나 듣고, 삶은 소대가리보다 못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된가 동시에 미국 가면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어졌다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어. 선서 잠깐 하고, 꿈에 젖은 대통령 잠깐 지나고 미국 갔을 때 가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어. 미국에서 방명록에 사인하면서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다 그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사용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쓸 때 대한민국 유치원생들도 대한민국이라고 쓰면 민국이라고 바로 같이 써지지, 대한미국이라고 쓴 사람 없습니다. 저절로 습관적으로 대한민국 하면은 그냥 꿈에서 생각 안 하고 써도 다 써지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거기서 가서 일부러 거기다가 방명록에다 대한미국하고 한 것은 김정은이 봐라 하고 비유 맞히는 것이고, 나 앞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나 똑같아요. 그런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겁나게 내포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놈들은 실속이 없으니까 매일 상징적으로만 놀잖아요. 상징적으로만. 그래서 이제 수상적으로만 놀고, 간접적으로만 놀고. 그래서 미국 이제 그때 가서 그랬어.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반신반의했지. 근데 북한에 가갖고 없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만 있지. 남쪽이란 나라 전 세계에 없거든. 남쪽 대통령이 나오더라고. 원래 남쪽 대통령이라는 나라는 없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없어 계속해서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또 이 남쪽 대통령 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됐다가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본 게 뭐 별놈의 소리를 다 이제 내네. 뭐 개새끼들하고도 해버리지. 뭐라 합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아주 비하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삶은 소대가리까지. 그랬구나. 몰랐지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대통령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겠다고 장담하고 했던 대통령은 어디 가불고 없고, 양심도 없어. 양심이 있으면 이제 고개 숙였겠지. 진짜 상식이 있었으면은 내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또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반성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치매 걸렸다고 하니까 사시 합격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이라고 머리 좋다고 그러고 장담한 사람이 이 기억을 못하면 되겠냐고, 대통령이 될 때. 그리고 정반대도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개차반이지. 이제 그만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대통령이요. 내가 이야기했죠. 내 목 걸어놨다. 내 콧대에도 걸어놨다. 장지지 것도 걸어놨다. 한번 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한번.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전능아들도 아니고 문재인이 끌어내려갖고 뭐 달라고. 어느 정도 무엇을 하게. 텃밭이 안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학자들이 모여갖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지식인들이 모여갖고 서울대 보세요. 최고 대학가는 서울대가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는가요? 지금 서울대 학생들도 물론이고 일부 극소수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 몇 명이에요. 거기 서울대 출입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하나 해결을 못하고 조국이 하나 총장부터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근데 무슨 놈이 자기 앞가림을 못해. 서울대가 자기 앞가림 했습니까? 지금 자기 앞가림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와 있지. 저 고향 저 모양 저 발짝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래. 서울대생들이 볼 때는 저 밑에 한참 모질한 부족한 멍청한 우둔한 사람들인데, 한참이나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최고였는데, 그래서 데모한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체제 뒤엎어보려고. 아니 자기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안 컸어. 공부 잘했으니까 왕이야. 자기가 대단했어. 그러고 뽐지고 학교 다녔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를 모셔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 그러니까 어째 방골로 싹 터는 거 아니에요. 서울 국대생들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분위기에서 조국이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이 조국이 감당을 못하고, 연세대 봐요. 지금 그 조국이로 인해서 뭔 짓거리 해버렸는가. 예? 고대 지금 교수를 취하고 있는 태도 봐요. 예? 부산대 봐요. 전부 눈치만 보고 있잖아. 대충 어영병하고, 여론에, 아이고. 정유라 때는 또 어쨌고, 제발 좀 부탁한디, 이런 나라를 바꿔야 돼요. 이런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적폐로 몬다고 뭐라 해놓고 이제 종교 정의 집단 정의라고 뭐 지금 보수라고 나와가지고 또다시 지옥으로 감옥으로 또 어디로 이런 죽음으로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되냐고. 자, 아까 이 전 시간에 내가 했지만 책임질 놈은 책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양아치들이 어떻게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생겨났는가? 그거서 우주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바꿔야지. 그죠? 바꿔야 돼. 전부 바꿔야 돼. 밑바탕을. 어른 공경, 이 고개 조아리는 것부터 누구한테 고개 조아리는 거 대한민국에서 못 없애면은 절대 대한민국 안 좋아져요. 절대 안 좋아져. 나 옛날에는 이 절대란 말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란 말 많이 써, 나는. 아낌없이 써. 괜찮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떠들고 보수, 시위 한두 번 해봤어요. 투쟁 한두 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이치가 됐더니, 이제 우리가 진리라는 거 있잖아요.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실 내용들을 전부 다, 뭔다는 이제 우리 함께 할 사람들한테 다 선물해 줄 거야. 난 내가 내 것을 확보하고, 내가 돈 벌고 부자 되고, 명예, 뭐 올리고, 뭐 할 그런 이제 마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사람들이 모아서 합의하고, 이제 모여서 회의라도 하고, 이렇게 소통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재료를 전체의 몫으로 내가 다 돌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함께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함께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뜻인 모양이다라고 그냥 내 운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하고 이제 이거 끝나고 이 다음 시간 끝나면은 이제 이 다음 시간 한두 번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그리고는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마무리 짓고, 이제 한번, 어쨌든 간에, 이제, 일단 락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